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의사 읽기 오늘 7월 26일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과 오늘 정도밖에 방송을 올리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우려했던 바와 같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양극화 아니면 쫄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코스닥은 그렇지 않지만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매물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에,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한번 모두가 다 calm down, 다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다시 그 빌드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2차 전지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러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 같이 나와서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지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아주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는 44포인트 밀렸습니다. 1.67%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39.33포인트 밀려서 900.63. 여기 보시면 그 등락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 51개 올랐어요. 코스닥은 48개. 이러면서 떨어지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75개, 코스닥에서는 1483개. 이게 이래 가지고는 시장이 되질 않죠. 그리고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1조 3천억 정도 팔았었는데, 오늘은 9,460억. 물론 종가 결정하는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들도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8,658억을 샀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주로 파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고, 여기는 이제 그 에코프로를 산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90점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수급은 이제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이 샀는데 나중에 유추해 보면은 다 에코프로 쪽을 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외국인 기관 매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26일자를 딱 눌러보면, 그렇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국민 기관 투자자들도 이걸 샀고, 코스피에서는 그냥 대체로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한 거. 이건 이제 6시 반이 돼야지 집계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매매를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철강금속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맞아요. 근데 전기전자 이쪽에서는 40포인트 밀림에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운수 장비라든지 의료정비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가 일반 전기전자, 그다음에 금융, 에코프로는 지금 금융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지주회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는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시 61선까지 왔으니까 장대목 나오고 좀 추스려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보더라도 센터라인 근처에서 지금 주춤거리는 상황이고, 월봉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 후반이 오늘 이제 현대차나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왔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내일 주요 종목들 또 금요일 이렇게 해서 실적들이 나오니까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화학 1위부터 10위까지 하나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아이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H&M, SKC, SK용역 1, 2, 3위가 대체로 다 2차전지와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중심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밀리는 것은 현대일렉트릭, 현대인프라코아, 이런 것들 다 밀려 내려갔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오션도 밀려 내려갔고, 답답한 상황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PSK 홀딩스, 동원아텍 이런 것들 올라왔지만 떨어진 건 하이드로리튬, JOC, 윤성 FNC, 뭐 필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저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은 LNF도 밀렸고 에코프로 BM도 밀렸고 에코프로도 밀렸고 또 에코프로 HN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오늘 뭐 너무 등락이 심해가지고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그 치고 올라오다가 조금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또 그 수급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흑해 쪽의 곡물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우크라이나의 주요 어떤 기지들을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우리가 봤고 국내 주요 금리는 오늘 좀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 지표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죠. 아마도 25bp를 올릴 것으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나중에 이제 페드 워치를 한번 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제 시장들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4% 급락, 그 다음에 코스피 1.6% 하락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154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40분 만에 20% 급락했고 지수도 큰 폭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그냥 저기 그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한 2시를 전후해서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받은 것들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천당 포스코 그룹들 걔네들 패닉 그 사이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같이 떨어졌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 저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패드워치는 여기 원래는 그 동결하는 쪽도 있었는데 어제 밤부터 동결이 아니고 50bp 올리는 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이번에는 뭐 25p 올리는 것은 안 올리면 이제 시장이 또 패닉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제 나온 기사가 되겠죠. 2분기 경제 성장률 0.6%, 소비 수출 다 줄었다. 이게 아주 작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드라이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아주 큰일이에요, 큰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실질 GDP 1분기 대비해서 0.6% 상승해서 속보치 발표했다. 민간 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음식, 숙박, 서비스 소비가 줄어서 0.5% 감소했다. 비싸니까 못 가는 거죠. 비싸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얘기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IMF에서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우리나라를 1.4로 나눴는데 여기 보세요. 미국 그죠? 미국 지난 4월보다는 0.2% 올라가는 걸로, 선진국도 0.9% 올라가는 걸로, 유로존 0.2% 올라가는 걸로, 프랑스 0.1 올라가는 걸로, 이탈리아 0.1 올라가는 걸로, 일본도 올라가는 걸로, 영국도 올라가는 걸로, 우리만 밀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이런 개 같은 놈들이 경제는 안 하고 맨날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어디 퍼주기만 하고 있고, 일본 놈들 딸랑이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되냐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는데, 잘 모르고 아주 보안해동하는 사람들은 큰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예, 되고. 근데 제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어요. 영업이익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 계속해서, 저기 2차전 쪽으로 쏠렸던, 그런 시장 상황들이 이제는 실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우리 무역 통계를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쪽이 어, 계속해서 여기 실적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왔던 적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좀 현상으로 보면은 등락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가장 좀 심한 그런 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장이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하면 항상 뭔가 그 페이스메이커 내지는 러닝메이트가 같이 있어야지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아마도 이제 이렇게 쏠렸으니까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정리되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상투 부분에서 칼날처럼 움직이는, 톱날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번 주자. 실제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잘 되지 않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보면은 지표를 보면은 장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시장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면 합리적으로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게 2000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어떻게 따라 붙습니까? 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제가 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그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내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말 지나면서 시장은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